왕의 귀향 BMW 801D4. 안녕하세요. 에비프라자 라크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디오 평론가 코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네. 다이아몬드 800 시리즈 네. 불이 나게 오셔가지고 네. 같이 청해봤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저희가 이제 약속드린 게 있었죠. 네. 801만큼은 개별적으로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다. 네. 오늘 그 시간을 가지고 네. 이제 또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다이아몬드 800 시리즈의 이제 플래그십이죠. 그렇죠. 네. 801 D4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거고요. 뭐 스피커만 한정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앰프들과의 매칭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뭐 BMW 역사나 이런 부분들은 뭐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 그래도 꼭 짚고 가야 될 부분은 있죠. 저희가 800 D3에서 이제 801 D4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BMW에서 이제 801이 차지하는 의미만 짚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801이요. 네. 801이라는 숫자는 BMW 역사에서도 그렇고 전체 이 라우드 스피커의 역사에서도 좀 어떤 방점을 좀 찍은 그런 좀 상징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어요. 1979년도쯤에 이제 BMW에서 매트릭스 시리즈가 이제 출시가 되고 그 중에서 최상위 모델로 처음에 나왔던 게 801이에요. 그래서 801이 나온 이후에 이게 이제 전 세계 유명 이제 스튜디오들 여기에서 모니터 스피커로 굉장히 많이 쓰였고요. 지금도 뭐 에밀 벨리노 같은 스튜디오에서는 이걸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 물론 이게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새로운 버전의 스피커도 이제 따로 모니터링 룸에 두기도 하는데 매트릭스도 여전히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801이 또 등장하는데 1993년도에 이제 노틸러스라는 지금도 이제 특주를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굉장히 좀 상징적인 그런 모델이 하나 나오죠. 그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1990년대 후반에 이제 노틸러스 800 시리즈가 처음 이제 런칭을 합니다. 거기에 속해 있던 플래그십이 또 80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801은 풀 레인지급 클래식 모니터의 최정상 그런 모델로 계속 이제 이름이 지어졌고요. 그때는 우퍼가 지금 모델처럼 이렇게 두 발이 아니라 더블 우퍼가 아니죠. 싱글 우퍼고 크기가 무려 15인치입니다. 15인치. 매트릭스 801일 때도 그랬고 맞습니다. 노틸러스 801 처음에 나왔을 때도 노틸러스 801 15인치 그리고 801D까지 나왔죠. 2000년대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종적을 감췄어요. 그렇죠. 이제 800D만 나오고 801은 사라졌다가 이번에 800 다이아몬드 4세대에서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소개 영상에도 한번 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뭔가 이번 D4에 상당히 좀 힘을 주고 있다는 좀 느낌이 들어요. 그쪽에서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기대도 좀 크고 오늘도 들어본 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801 D4 같은 경우 이제 BMW 지금 나오는 것이 플래그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노틸러스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801 D4가 플래그십인데 뭐 공통적인 다이아몬드 시리즈 특징을 말고 그래도 801만의 특징이랄까? 801만의 뭐 갖고 있는 매력일 수도 있겠지만 801만의 특징이라는 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 801이 이제 좀 오랜만에 다시 이제 부활을 했는데 사실 801을 예전부터 이게 BMW를 많이 써보신 분들은 801을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800에서 왜 801이 나왔지? 뭐 이런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외형적으로 보면 예전에 오리지널 매트릭스나 노틸러스 시절 그 싱글 우퍼 방식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은 800 D3의 연장 성격에 있는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전반적인 뭐 크기나 무게나 전체 구성은 800 D3와 거의 유사하고요. 이제 그 외의 부분들 트위터, 미드레인지,
베이스 우퍼, 뒤에 모터 어셈블리나 그 상판에 가죽, 알루미늄 그런 적용 이런 것들은 이제 디퍼의 다른 모델들하고 다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다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이 모델은 우퍼가 10인치라는 10인치. 네. 그러니까 802 같은 경우는 8인치죠. 8인치 두 발과 10인치 두 발. 언뜻 생각해 보면 2인치 차이 별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실제 보면 그 사이즈가 일단 스케일이 좀 다릅니다. 네, 일단 사이즈가 굉장히 다르고요. 그리고 실제 들어보면 저역의 어떤 스케일, 매크로 다이내믹 레인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똑같은 90dB인데 이 공간을 어떤 장악하는 능력이나 능력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요. 주파수 대역 같은 경우는 고역은 똑같아요. 28kHz. 일반적으로 주파수 대역을 이제 발표할 때 기준이 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3dB 기준으로 따지는데, 802 D4 같은 경우 저역이 17Hz, 그리고 이번에 이제 801 D4 같은 경우는 15Hz까지 내려가요. 2Hz죠. 네. 그냥 보기에는 2Hz지만 실제 음악을 들어봤을 때 실감되는 그 저역의 하한이라든가 깊이, 스케일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저도 이제 저는 이제 판매하는 입장에서 시연을 많이 하잖아요. 시연을 해드리면 그 802와 801을 고민할 때 물론 가격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들을 하세요. 근데 801을 들어보면서 이 저역이면 방에서 충분하지 않을까? 집에서 충분하지 않을까 하다가 또 801을 딱 들으시면 그 차이에 그러니까 저희는 스펙을 다 얘기를 해드리지는 않으니까 그럼 실제적으로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그 저역이 또 양감이나 이런 게 좀 바뀌면서 고역의 느낌도 좀 많이 좀 바뀌는 부분이라서 들어보시면은 그 숫자 하나와 아까 말씀하신 저는 적극 공감하는 게 우퍼 2인치 차이. 상당히 큰 것 같고, 왜냐면 사실은 2인치지만 두 개이기 때문에 제가 수학은 잘 모르지만 2인치에서 확장하면 아주 차이가 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크죠, 그게? 산술적으로 제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간에 좀 작진 않다. 작진 않다. 그러면 이제 801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플래그십이잖아요. 꼭 BMW뿐만이 아니더라도 사실 각 브랜드의 플래그십 정도면 그 사실 취향 또는 만족감의 크기에 따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다 좋은 소리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학교 성적은 다 모든 과목이 90점 이상인데 특정 과목에 조금씩 차이 있는 것처럼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제 제일 궁금한 거는 과연 이 스피커가 내가 쓴 앰프랑 맞을 것이냐. 사실 스피커 혼자만 소리 내는 건 아니니까 매칭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 스피커뿐만이 아니라 각 브랜드별 제품에 대한 브랜드 앰프들과의 매칭의 어떤 느낌인지도 한번 저희가 좀 오늘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고 얘기할 건데, 그래서 오늘은 맥켄토시, 그다음에 클라스의 코드 세 개의 앰프와 그다음에 그 BMW 802 D4의 매칭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그래도 저희가 앰프를 그냥 막 고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앰프별로 다 선정한 또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이유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앰프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현대 이 하이파이 앰프들을 보면은 트랜지스터 앰프가 있고, 트랜지스터 앰프 중에 AB 클래스도 있고 A 클래스도 있고, 증폭 방식이 좀 여러 가지고요. 그 다음에 진공관 앰프가 있고, 지금 진공관도 3극이냐 5극이냐 이제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진공관 앰프 같은 경우는 저역 쪽의 어떤 깊이라든가 이 801의 그 어떤 자신 본연의 능력을 모두 이끌어내기에는 약간 좀 힘든 면이 있어요. 저역 쪽에서. 그래서 일단은 트랜지스터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세 개의 앰프를 골랐는데, 일단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매칭하는 앰프가 또
맥킨토시잖아요. 그렇죠. 국내에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맥킨토시와 조합은 상당히 좀 유명하고, 그리고 이거는 트랜스 출력이라는 그렇죠. 그런 좀 독보적인 이런 좀 개성을 가지고 있고, 음질적으로도 그 트랜스 출력 앰프의 또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바이폴라 클라스 출력석을 쓰는 클라스. 그리고 클라스는 예전에 BMW와 같은 그룹에 BMW 그룹에 속해 있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에비로드나 뭐 이런 스튜디오에 같이 세팅돼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활용된 적도 있고, 그런 연계 관계에서 클라스를 하나 뽑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코드와 매칭해서 어디서 뭔가 프로모션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이건 매니아층에서 코드와 BMW 매칭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저도 예전에 뭐 BMW 썼을 때 코드와 매칭해서 상당히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예전에 이제 동호인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제 막 앰프 매칭 이런 것들 막 테스트하고 그럴 때 BMW와 코드 매칭은 상당히 인상 깊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코드의 울티마 시리즈, 그걸 또 안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그 맥킨토시, 클라스의 코드 세 개 이제 브랜드 앰프들과 했고요. 구성은 뭐 맥킨토시 C53, MC611, 그다음에 클라스는 델타 프리, 모노 파워, 그다음에 이제 코드는 울티마 프리 2, 울티마 3 모노 파워, 이렇게 세 개 조합으로 801 D4에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시연 영상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Some say love, it is a river that drowns the tender reed. Some say love, it is a razor that leaves your sword to bleed. Some say love, it is a hunger and endless aching need. I say love, it is a flower, and you, it's only seed. It's a heart afraid of breaking, that never learns to dance. It's a dream afraid of waking, that never takes the chance.
한 2시간 정도 저희가 네. 이제 음악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음악들 들었죠? 네, 뭐 언제나 그렇듯이 언제나 그렇듯이. 네, 좀 다양하게 들었는데 저는 이제 제품 테스트할 때 이제 진지하게 이제 리뷰를 할 때 피아노, 보컬, 그다음에 뭐 현악기, 그다음에는 좀 더 비트가 있는 뭐 퓨전 재즈라든가 팝, 록 뭐 이런 것들 듣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대편성도 듣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대표적으로 뭐 따지자면 뭐 아오이 테시마의 더 로즈, 그다음에 뭐 마커스 밀러, 나갔습니다. 일렉 베이스 연주 들어봤고, 뭐 거신의 피아노 협주곡도 들어봤고, 뭐 이외에 여러 가지. 네, 자세한 좀- 거는 저희가 공명 올리니까 그러면 뭐 공명은 저희가 이제 올려드리면 되고 네네. 가장 궁금해하실 그 부분들이 네. 그 제품마다의 어떤 느낌, 그렇죠. 느낌이죠. 네. 저도 들었지만 일단은 우리 코나님의 의견 네. 한번 조금씩 정리해서 저희가 한 건 첫 번째는 이제 맥켄토시. 네. 맥켄토시는 이제 C53하고 네. MC611 네. 매칭했죠. 어떻게 들으셨는지. 뭐 맥킨토시는 보편적으로 국내에서 가장 좀 BMW랑 같이 보편적으로 매칭돼서 사용되는 앰프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뭐 이런 매칭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들어보니까 확실히 뭐 맥킨토시만의 특징이 묻어납니다. 기본적으로 좀 육중한 풍채. 예. 일단 저역 쪽이 어느 정도 좀 튼실해지고 좀 더 이제 무게감이 있어서 그런 느낌도 있고요. 맥킨토시와의 매칭이 또 그런 식으로 그런 이 801 디퍼의 느낌들을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었고요. 음색적으로는 좀 온건한 편이에요. 온건하다. 따뜻한 그리고 현악이나 뭐 피아노나 이런 거 들어보면은 잔향 시간도 좀 풍부하고 두께도 좀 테스트한 앰프 중에서는 가장 좀 더 굵직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사운드 스테이징, 그러니까 무대를 펼쳐내는 이런 방식은 좀 약간 다른 앰프들에 비하면 뒤로 좀 물러서는 편이고요. 네, 그래서 소리 자체를 이렇게 굉장히 그 타이트하게 조이고 막 쪼는, 쫀다고 그러죠. 뭐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술술 자연스럽게 좀 풀어내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좀 더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쥐어 짜고 막 이런 소리가 아니라 좀 더 술술 풀어내는 그런 소리로 느꼈어요. 그러니까 맥켄토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BMW의 매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BMW로 잘 받아주는 것들이 그 여유로운 출력을 충분한 출력을 바탕으로 그냥 여유롭게 풀어내는 것 같아요. 풀어내는 것에서 뭐 호불호 부분은 조금 갈릴지라도 그냥 좀 편안하게 그냥 무던하게 들을 수 있는 부분은 좋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던하다는 것들이 좀 지루할 수도 있겠으나 사실 또 그렇게 무던하게 여유롭게 듣는 거 만드는 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맥켄토시만의 또 매력은 좀 잘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사실 또 클라세. 두 번째 클라세는 좀 어떠셨나요? 클라세 같은 경우는 이제 맥킨토시 듣다가 이제 클라세로 딱 넘어가면 가장 큰 변화는 이런 보컬곡들 있잖아요. 보컬곡 들으면 전반적으로 보컬의 어떤 음상의 크기, 이제 눈을 감고 있으면 얼굴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연상이 되죠. 보컬의 크기는 좀 작아집니다. 보컬의 크기는 좀 작아지는데 대신 뭐 핀포인트라고 하죠. 핀포인트, 정말 이렇게 굉장히 또렷하게 좀 잡히는 편이고요. 그 부분들이 좀 가장 크고, 음색적으로는 쿨앤클리어라고 그러죠. 이후에 들은 이제 코드도 비슷한 그런 음색적 특징인데 그 온건하고 막 따뜻한 뭐 이런 쪽은 아니고 쿨한, 약간 좀 차갑죠. 그런 음색이고요. 주파수 전체 이게 주파수 특성은 어떤 dB나 피크 이런 게 별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dB라는 건 뭐냐면 주파수에서 특정 주파수 대역이 이렇게 밑으로 푹 꺼지는 현상. 피크라는 거는 이제 그 일정 주파수에서 피크가 뜨는 거죠. 솟아오르는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어서, 거의 없어서 상당히 좀 평탄한 그런 주파수 특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사운드 스테이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어요. 넓고 깊이라고 그러죠. 이제 심도라고 그러는데 그 청취자와 그 무대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좀 깊고, 그 악기들의 교향곡이나 이런 거 들어보면은
이제 무대가 그냥 깊게 입체적으로 나오는 뭐 그 정도 선을 넘어서 이제 겹겹이, 그러니까 오케스트라가 있으면은 맨 앞에 앞줄, 뒤에 뒷줄. 뒷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떤 레이어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레이어링 같은 것들이 잘 표현되는 예. 그 음악을 그런 들으면서 느낌. 형상화가 되죠. 이렇게 딱 어느 정도 이쯤에 있겠거니 하는 것들이 있게 되는 그렇죠. 그런 그걸 느낌들. 이제 이미징, 사운드 스테이징, 그렇죠, 그렇죠. 뭐 정의감 이런 것들로 표현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무대를 이렇게 좀 멀리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네, 그런 느낌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맥켄토시는 좀 더 펼쳐서 좀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예. 클라스에는 좀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을 네. 잡아서 네, 목표화해서 그렇죠. 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네, 정밀 예, 타격한다고. 정밀 타격하는. 예, 네, 좀 더 그러니까는 분석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네. 분명히 다가오는 음악들이 같은 음악을 들었을 때도 저희가 이제 바로바로 바꿔 체인징해서 들었다 보니까 네. 그런 느낌들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코드. 저도 코드를 네. 좀 이번에 좀 많이 좀 새롭게 좀 들었거든요. 네. 우리 평론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네. 상당히 궁금합니다. 코드는 기본 설계부터 조금 독특한데, 이 스위칭 전원부죠. 그렇죠. 굉장히 초고속으로 작동하는 스위칭 전원부를 갖추고 있고, 여기 원래 대표가 예전에 뭐 항공우주 이쪽에서 무슨 전원부 전문 설계하던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제품이 이제 스위칭 전원부고요. 스위칭 전원부가 전대역에 걸쳐서 이게 리니어리티 이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속도감이 굉장히 좋아요. 속도감. 코드 하면은 속도감. 뭐 골드문트 뭐 이런 앰프들과 함께 굉장히 스피디한 그런 앰프로 유명한데, 이번 뭐 매칭에서도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부각돼서 들렸고요. 근데 이 뭐 코드 앰프를 뭐 클래스 D 앰프 뭐 이런 쪽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전혀 아니고요. 모스펫이라는 출력 트랜지스터를 써가지고 만드는 앰프고, 코드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해상력 같은 부분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음악을 들어보면 그 보컬 같은 경우 있잖아요. 보컬의 어떤 바이브레이션 이런 표현들이 가장 좀 세부적으로 들리고, 그런 뭐 입술이 부딪히는 소리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정말 다 들릴 정도로 굉장히 그 디테일이 좋고, 그리고 소리가 전반적으로 좀 쾌활하고 싱싱하고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클라스랑 비슷한 부류긴 하죠. 쿨앤클리어 타입이긴 한데, 좀 더 그 분해력이랄까? 촘촘하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저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단단하게 좀 부여잡은 그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리듬감, 그러니까 페이스 앤 타이밍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베이스 현 뭐 이런 소리, 그러니까 마커스 밀러의 뭐 일렉 베이스 뭐 이런 것들 들어보면은 마치 이게 농구공을 바닥에 튕겼을 때 딱 튀어오르는 듯한 그런 탄력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돋보였고요. 스테이징 측면에서는 이것도 뭐 깊이는 어느 정도 다 나오고, 그러니까 전체 무대를 펼쳐내는 거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입체적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앰프에 비해서는 좀 더 앞으로 나오는 무대 전체를 조금 더 앞으로 나와서 감상자한테 좀 더 다가오는 소리입니다. 클라세 같은 경우도 입체적이고, 맥킨토시 같은 경우도 좀 더 깊이가 있는 타입인데, 그 앰프들은 내가 그 무대 안으로 좀 빨려들게 만드는 그런 소리라면은, 코드의 그 사운드 스테이징은 이 소리가, 무대가 나를 향해 좀 다가오는 휘몰아치는 듯한 그런 스타일로 표현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드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좀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제가 특히 또 좋아하는 음악 장르가 뭐 클래식이나 재즈보다 이제 락이나 막 이런 거다 보니까 그 특유의 속도감, 속도감이 정말 좋아서 사실 웬만한 앰프들로 북유럽의 스피드 메탈 듣기 힘들거든요. 북유럽의 스피드 메탈을 마음껏 즐겼던 그 속도감상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계 앰프들을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세계 앰프를 얘기했는데 뭐 다 좋다. 좋아야 돼요. 어느 정도 이 기준 이상의 앰프들을 매칭했기 때문에 좋았는데,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궁금할
것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한테 썼으면 어떤 사람이 쓰면 좋을까? 네. 나는 어떤 사람들이 좀 더 여기서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추천해 주신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핵심 요약. 요약. 예, 그렇죠. 예. 맥킨토시 같은 경우는 좀 편하면서 안락하면서 좀 웅장하게. 음악을 예. 막 분석하며 들으시기보다는 그렇죠. 그냥 뭐 와인 한 잔, 맥주 한 잔 예. 먹으면서 좀 거실에서 약간 뒤로 네네. 릴렉스한 자세에서 좀 편하게 음악을 즐기는 네. 쪽으로 하시는 분들 약간 푸근한 느낌. 음색도 그렇고 좀 온건하고 하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소리의 두께나 뭐 그런 것들은 좀 두껍고 또 그리고 육중한 무게감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노련한 역전노장이다. 역전노장.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싶었고. 네. 두 번째 클라스는? 클라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주파수 특성은 상당히 선형적이고 그러니까 평탄한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되게 쿨한 음색. 네. 그리고 볼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세밀합니다. 그래서 작은 볼륨으로 밤에 그냥 가까이에서 들어도 괜찮을 듯한. 예. 좀 더 집중하고 싶을 때. 네네. 음악에 집중하고 싶을 때. 네. 그래서 클라스는 그냥 한마디로 뭐 요약하자면은 되게 수트를 차려입은 차도남? 차도남? 네. 좀 그런 스타일. 차도남, 알겠습니다.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있어요. 있고. 네. 그럼 이제 코드 기대됩니다. 코드는 뭐랄까요? 좀 우주적이에요. 실제 이 대표 존 프렉스가 우주항공 쪽에 근무를 하기도 했었고 실제 그쪽에서 연구했던 기술들 그런 걸 스위칭 파워, 스위칭 전원부에 응용해서 이제 발전시키기도 했고요. 그리고 디자인도 상당히 우주적이죠. 네. 위에 보면 불빛 번쩍번쩍. 그리고 음향적인 쾌감은 가장 극도로 올라선 그런 사운드라서 굉장히 초스피드 광대역의 우주적인 사운드? 바짝 서 있는 것 같아서 사운드들이 보면 진짜 집중해서 들었을 때의 듣는 재미, 쾌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쾌감들은 코드가 좀 더 잘 어울리는 듯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801 D4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맥킨토시, 클라스의 코드 세 가지 이제 앰프들과의 매칭을 해봤지 않습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마무리해 주신다면 한번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801 디퍼 같은 경우 기존의 이제 D3 버전에서는 800 D3를 잇는 버전이긴 한데 내부적으로 뭐 설계나 소재 이런 부분에서 많은 업그레이드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801이라는 숫자는 아무 스피커에나 붙이던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도 좀 반갑고 재밌게 좀 테스트도 했습니다. 근데 또 앰프에 따른 이런 차이도 되게 극명하게 보여줘요. 워낙 뿌리 자체가 클래식 모니터로 이제 시작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앰프에 따른 그런 소리의 차이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재밌게 즐겼고요. 맥킨토시 같은 경우는 좀 더 웅장하고 좀 편안하면서 이런 소리. 그 다음에 클라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현대적이지만 가장 좀 올라운드적이었어요. 이번에 매칭한 앰프 중에서. 그리고 코드 같은 경우는 음향적인 쾌감은 가장 높은 개성이 굉장히 강한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하고 싶고요. 아무래도 하위 모델들보다는 앰프에 좀 더 고민을 좀 더 하게 만드는 이런 스피커이기 때문에 여러 앰프들 좀 청음을 해보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맞습니다. 저도 오늘 801 D4랑 앰프랑 여러 가지 연결을 해보면서 그래도 앰프에 대한 앰프가 보내주는 신호를 잘 표현해주는 것 같아요. 어떤 앰프가. 그래서 그 앰프의 특징들을 801이 잘 잡아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B&W만의 또 색깔은 큰 바운더리 내에서 유지하면서 앰프들의 색깔을 잘 펼쳐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스피커구나. 충분히 801이라는 이름 붙일만 하고 또 D3랑 또 다를만 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코드, 그다음에 클라스의 맥킨토시 세 개 앰프들과 801 D4를 매칭해서 저희가 했는데
또 시간이 되면 네. 우리 코나님 모시고 네. 또 다양한 앰프들과 또 다양한 소스기 여러 가지 또 한번 테스트나 네. 이런 것들을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